안녕하세요. 케니입니다. 수업 요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획 세웠던 게 있었죠. 비교급, 최상급, 원급 비교, 동명사 이투 구문 쪽으로 갔는데, 네, 세운 대로 다 끝냈고요. 그리고 좀 더 중요한 부분들 얘기를 해줬는데, 그게 이제 제 경험과 맞닿아 있는 부분이라서 아이가 이해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일단 원급 비교가 뭔지에 대해서 전혀 몰랐는 부분인데, 그 부분 다 가르쳐 놨어요. 동명사랑 비교급, 최상급 잘 쓰는지 확인했을 때, 최상급은 확인을 못 하긴 했는데, 저번 시간에 했으니까, 앞으로 쓸 일 많습니다. 확인하면서 계속해서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다 맞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Comparative of equality. I'm tall, he's tall, the height is the same. 이런 식으로 됐을 때 이런 관계에서 똑같은 것을 비교할 때 사용하는 게 이제 원급 비교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원급 비교를 쓰는 이유는 다른 곳에 있어요, 사실상. 예를 들어서 예의를 차리기 위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예의를 차리기 위해서는 말이 조금 더 길어지고 그런 것들을 잘하는 사람이 언어를 잘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할 수 있냐면은 요건 다른 얘기인데 "내가 걔보다 돈이 많아."라는 말을 하는데 걔가 나보다 가난해라고 말하면 이건 예의가 없는 거죠. 그죠? 근데 "내가 걔보다 돈이 많아."라고 말하면은 살짝 낮지만 여전히 그런 부분이 존재해요. 영어에서도 뉘앙스가 그렇단 말이죠. 근데 이걸 갖다가 "걔가 나보다 돈이 많지는 않아." 라고 말하면은 이게 누그러진다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원급 비교가 많이 쓰여요. 그래서 원급 비교가 부정형으로 많이 쓰인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배우는 동시에 또 한 가지를 배우면 되는 게 뭐냐면은 문화적으로 우리나라랑 약간 다른데 우리나라는 약간 직설적으로 말할 때도 많아요. 근데 영어에서는 이게 어느 정도까지 누그러뜨려지냐면은 "내 동생이 공부를 잘하니?" 라는 질문을 했을 때 동생이 공부를 정말 못해요.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No, he's" 이런 식으로 안 가고 그거를 no라고는 안 하면서 "He's not the smartest student in the world" 라고 이런 식으로 말을 많이 해요, 진짜. 이게 어떤 말이냐면은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학생은 아니죠." 요렇게 말을 해요, 영어는. 그래서 영어에서는 내가 못하는 것도 잘한다고 표현을 하고 누가 못하는 거를 못한다고 표현 안 해요. 그렇게 하면은 이게 약간 공격성 있다고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뭐 "엄청 잘하진 않지." 요 정도로 얘기를 하는 게 영어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오늘 설명을 많이 해 줬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이투 구문에서 이어지는 게 의미상의 주어 누가 예를 들어서 "영어를 배우는 건 어렵다."라고 얘기를 할 때 그렇게 말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을 포함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조금 깎아내야죠. 모두에게 그런 건 아닐 거고 누군가한테 그럴 수도 있는 거라서 그걸 한정 짓기 위해서는 의미상의 주어로 "It is hard for my friends to study English라고 하면은 내 친구들에게 어렵다. 누구누구에게는 의 뜻을 만들기 위한 법을 가르쳤고요. 그다음에 이것들은 이제 전부 다 숙제로 넣어줬는데 이런 식으로 이거 지금 이제 그냥 투부정사 문장을 이 투구문으로 고치고 이 투구문을 투부정사 문장으로 고치고 이걸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몇 개 편성을 해줬고 아이가 잘하는 모습 볼 때까지 했기 때문에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요런 숙제들은 일단 암기로만 편성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것들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끝에 가서 말을 좀 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영어를 24살에 시작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를 정말 못하던 시점에서 굉장히 말도 안 되게 빠른 시점, 빠르게 배운 거거든요. 그 다니던 곳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제가 알기로도 한국 사람들 중에 아니 그냥 이런 유례가 없어요. 저처럼 빠르게 배운. 근데 제가 했던 건 단순해요. 제가 했어야 했는데 못했던 말과 내가 앞으로 못해서 답답할 것 같은 말을 종이에다가 써요. 그리고 한 페이지 로딩되는데 10초도 더 걸리는 그 느린 인터넷으로 정말 새벽에 그걸 다 찾아냈어요, 문장들을. 종이에다가 10개의 문장을 쓰고 다음날에 그 한 개의 문장을 10번씩 말하는 숙제를 줘서 그걸 말했으면은 체크하고, 체크하고, 체크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저녁 식사 4번씩 하고 막 하면서 이제 다른 무리들이랑 하면서 그 사람들이랑 다 숙제를 같이 해 나갔던 거죠. 그 사람들은 내 숙제를 도와줬다는 걸 모르겠지만 내 친구들이랑 그렇게 했고 이때 깨달은 게 있어요. 10번 말하면 내가 그걸 공부했다는 사실만 기억이 나고 20번 한 문장을 똑같은 문장을 20번 말하면은 그 문장이 기억나는데 틀리게 쓰고 30번 말하면은 그 문장을 쓸 수 있는데 천천히 쓸 수 있는 거고 좀 절면서 쓰는 거죠. 40번 말하면은 누가 건들면은 반사적으로 튀어나가는 게 40번이에요. 그리고 50번을 쓰면은 그때부터는 이거랑 비슷한 문형 전체에 대한 이해가 열리면서 여기 있는 단어를 맘대로 넣고 빼고 하면서 자기 맘대로 갖고 놀 수 있어요. 그리고 영어 전체의 문형을 다 따져보면은 별로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뭔가 하나를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제대로 된 방법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믿음이 없기 때문에
충분히 반복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아이한테 말해줬고 또 다음 깨달음은 뭐였냐면은 이 50번을 사람들을 만나면서 채워도 될 일이지만 벽을 보고 얘기해도 뇌는 어차피 가상과 현실을 구분 못하기 때문에 진짜라고 생각하고 벽에다가 진중하게 얘기하면은 그러면 실력이 늡니다. 그래서 아이가 어느 시점에 자기가 저한테 배울 게 없다 싶으면은 그렇다면 진짜로 자기가 스스로를 가르치면서 벽이랑 대화를 하는 그게 훨씬 더 나을 수도 있다라고 오늘 말을 해줬어요.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아이한테 아직 없을 수도 있으니까 영상에 남겨서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요약 드릴 수 있겠네요. 케인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온하세요.